그럼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오늘 흐름이 그래도 조금 괜찮았었고요. 어제 못 갔던 그 네. 부분이 이제 오늘 조금 반영이 돼서 조금 오른 것 같고, 오늘 근데 조금 약간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개인들이 조금 이제 겁을 먹어서요. 예, 겁을 먹어서 이제 과감하게 매수가 잘 못 들어와요. 오늘도 보면은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시장에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하락하는 거를 그냥 물량을 매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시장에서 관망을 하면서 있었고, 개인들이 이제 매도하는 것들을 받아준 거죠. 근데 이 기관도 사실 6,500억 이렇게 매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매수 주체를 보면은 금융투자거든요. 이 금융투자는 지금 이렇게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금융투자는 주로 증권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거래를 중개하는 어떤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브로커리지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일반 ATS로 개인들이 막 매매를 하는 거는 개인 자금으로 잡히는데, 증권사에 가서 창구에 가서 상담을 해서 돈을 맡겨놨던 돈을 그거를 어떤 거를 매수를 하거나 뭐 자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매수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투자로 잡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기적인 자금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단기적인 자금들이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팔지 않고 이 단기적인 자금으로 인해서 주가는 좀 상승을 한 것 같고요. 개인들은 지금 보면은 그 자금이 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고객 예탁금이 계속 줄고 있죠. 계속적으로 줄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용 잔고도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상담을 하고 상담을 받고 주식을 사고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주식을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살 수 있지만, 지금 그냥 개인들이 막 매매를 하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여러 가지 호락호락한 장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뭐 밑에서부터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도 막 올라오고, 막 포트에 종목을 막 3, 40개씩 갖고 막 소액으로 막 뿌려놓으면 어느 날 이거 올라가고 어느 날 저거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그런 어떤 시장의 매수 방법이 이젠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압축해서 시장이 내려갈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시장이 내려가는데 그 3, 40개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예, 그런 부분에 걱정이 되게 많이 들고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그런 매매를 돕고 하다 보니까 그 계좌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주식이 올라올 때 아무거나 샀을 때 그런 어떤 주식이 올라갔던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약간 TV에서 네. 약간 유명하신 투자자분들이 나와서 주식을 농사 짓듯이 해라, 뭐 농사를 져라,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과연 개인 투자자한테 맞는 말인가, 저는 약간 그 부분은 반대하거든요. 농사를 짓는 거는 네. 자금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여윳돈으로 진짜 10년, 20년 진짜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주식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주식이 그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몇 개나 있겠어요. 현대중공업이 10년 전에 지금 주가의 2배 이상 됐습니다. 네,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대형주들도 10년이 지났을 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모르고, 그 3, 40개를 뿌려놓은 포트 중에 10년 뒤에 그 상폐 안 되고 남아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분명히 상폐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막 많은 종목을 뿌려놓고 농사를 짓게끔 그렇게 하는 그 부분들은 사실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과.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이 사고 있는 주식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이 조금 빨리빨리 나가기를 좀 바라는데, 저 또한 그렇거든요. 네. 그거를 과연 넣어놓고 10년 동안 그걸 기다릴 수 있나. 그리고 그 10년, 그러니까 그 분들이 유망하다고 하는 그 네. 회사의 주식들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포스코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네. 포스코가 지금 굉장히 핫해요. 내일 아마 포스코가 아마 난리가 날 텐데, 내일 아마 급등을 할 거예요. 이 포스코 관련주들이요. 근데 이런 이 시장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슈를 받고 있는 이 포스코라는 이 회사도, 이게 지금 10년 전에 이게 2008년도, 2007년도거든요. 76만 5천 원이었어요. 지금 29만 9천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회사들도 이렇게 10년을 갖고 있어서, 삼성전자, 언론에 나오는 그런 어떤 좋은 주식들, 10년을 갖고 있었을 때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주식들이 몇 개나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3, 40개를 뿌려놓으면 되나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정확하게 10년 뒤에 올라갈 주식 그 하나만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택시기사분들이
한 주식만 삼성전자만 계속적으로 사서 나중에 부자가 되셨다라고 하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너무 종목을 잘 골랐기 때문에 어떻게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2,000개의 종목들 중에서 어떻게 그 하나 딱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회사를 사셨는지.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식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네. 자꾸 방송에서는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농사를 져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답답해요. 그럼 전문가님은 그러면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짓지 않으려면? 네. 종목을 일단 압축을 해야 되고요. 종목을 압축을 한 다음에 네. 그 매매하는 스킬이 좀 있어야 돼요. 약간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목이 이제 여러 개를 뿌려놨어요. 5개 정도 종목을 뿌려놨어요. 네. 개별주나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있어요. 올라갈 것 같아서. 근데 시장이 내려가는 분위기가 나오면요. 개별주를 저는 다 팝니다. 팔고 주력으로 대형주 한두 개에다가 시장이 내려갈 때 같이 나눠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형주는 내려갔다가 시장이 올라오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럼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네. 낮아지면서 단가를 현재가에 계속 맞추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방송에서 추천했던 LG하고 글로비스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네. 개별주 종목들을 갖고 있던 것들을 다 팔고 글로비스와 LG만 나눠서 사는 거예요. 계속 시장이 내려갈 때.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LG하고 글로비스 같은 건 반등이 나오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반등이 나오면 네. 어느 순간 현재가라는 게 장중에 마이너스가 났다가도 다시 올라서 끝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오르면 이 밑에서 샀던 어떤 그 단가가 낮아지면서 다시 올라왔을 때 하루만 반등을 해도 바로 그냥 계좌는 플러스로 돌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좀 안정화됐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걸 팔아서 다시 현금화 해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주 종목들을 다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 그냥 손절만 하고 나서 그냥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 종목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되게 심하게 내려가는 어떤 그 상황만 방지하려고 일단 손절을 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어느 정도 시장을 따라가 주면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그게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게 다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을 절반 정도씩을 이제 잘라낸 다음에 현금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주에 다시 투자를 하면서 또 수익을 내고 이렇게 트레이딩의 영역을 어느 정도 조금 접목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 개중에는 제가 LG 같은 주식은 네. 팔지 않고 그냥 냅뒀어요. 오늘도 더 샀는데 그냥 그런 거는 제가 조금 장기적으로 예상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끌고 가려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내려왔을 때 조금 어느 정도 비중을 제가 일부러 높여놨다가 다시 왔을 때 정상적인 비중으로 돌리고 다시 개별주들로 다시 또 하나하나 안정화된 상태에서 뿌렸을 때 개별주는 제가 판 가격보다 지금 훨씬 싸거든요. 예, 그거는 글로비스처럼 그렇게 적게 움직인 게 아니고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은 그런 어떤 시장이 불안하면 빨리 그걸 감지해서 그걸 그냥 다 막고 있기보다는 좀 그 부분을 좀 회피할 수 있는 건 좀 회피하고 할 수 있는 건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스마트한 매매가 좀 사실 필요합니다. 그 시장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요. 그게 이제 물론 그게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비쌀 거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맞을 수 있는데 몸으로 네. 다 그걸 받아낼 수 있는데요. 생각할 때와 그걸 맞았을 때는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누군가가 이제 나를 때린다라고 했을 때 모르고 그냥 딱 갑자기 맞으면 뭐 실신을 하지만 그러니까 알고선 이빨 꽉 깨물고 맞아도 아픈 건 똑같거든요. 네. 아파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려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가만히 갖고 있는 것도 다시 올라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또 시장이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면서 갑자기 또 어떤 게 또 일어나서 내 종목들이 막 밑으로 다 쓸려 내려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방지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방법은 개인이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전문가님이 네. 도와주실 거죠? 노란톡방에 가시면? 네, 그거를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 두려우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신강서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